자, 수사상의 증거 보전입니다. 이 증거 보전은 여기 증인신문 나오죠. 참고인 증인신문 나오는데 이 두 가지랑 비교해서 출제가 잘 됩니다. 몇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도표가 나올 겁니다. 그 도표를 참조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의 나와 있죠.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증거 사용이 불가능 또는 현재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판사의 힘을 빌려서 그 증거를 미리 보존해 두는 제도를 증거 보존이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취지 보시게 되면 검사도 할 수는 있는데요. 검사는 그 압수수색권이 있기 때문에 그 압수수색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검사보다는 누구한테 더 필요하냐면, 그쵸? 증거수집권이 없는 피의자, 피고인에게 이 제도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유일한 목격자가 있습니다. 나한테 유리하게 증언해 줄 수 있는 목격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위암에 걸렸어. 위암 말기야. 코로나 걸렸어. 그럼 법정에 못 나오잖아. 그쵸? 그쵸? 또 증거물이나 감정대상물이 멸실, 훼손, 변경될 여지가 있을 때, 그쵸? 미리 증거를 확보해 둬야 되겠죠. CCTV도 3개월치 정도만 확보가 되는 거지, 기간이 1년, 2년 지나게 되면 그 증거 CCTV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멸실, 훼손될 여지가 있는 이 증거물 같은 경우를 미리 이 판사가 잡아두는 거, 그 제도를 뭐라 한다? 증거 보전이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법조문 가보죠. 아주 중요하죠? 체크하시고. 자, 청구권자 나와 있죠? 청구권자. 일단 검사입니다. 검사도 되긴 되지만 검사는 압수수색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 그다지 별 의미가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피고인, 피의자다. 피고인, 피의자. 그리고 그 보조자인 변호인. 그렇죠? 그래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이 사람이 청구권자입니다. 미리 증거를 보존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는 언제까지? 그렇죠. 1회 공판기 일 전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1회 공판기 일 전에 한해서 누구한테? 판사한테. 판사가 수임 판사입니다. 자, 그 내용인데요.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요거밖에 안 돼요. 그 외의 것은 청구 안 됩니다. 이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색깔 칠해볼까요? 여기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이라 했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피의자 신문, 이것은 내용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피고인 신문, 이것은 법조문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것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누가? 피고인, 피의자가. 됐나요? 그리고 언제까지 한다 그랬어요? 1회 공판기일 전에 하나요. 그쵸? 1회 공판기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1회 공판기일 전이라 했어요. 공판기일 전이지 판결 선고가 아닙니다. 아니고 공소제기 전도 아니고 이렇게 바꾸면 틀려요. 자, 보존 필요성 읽어보시고, 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체크, 동그라미 2번 체크.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서 할 수 있다. 1회 공판기일 전이라면 공소제기 전후를 가리지 않는다. 자,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밑에 항소심 안됩니다. 파기환송 후 안됩니다. 재심 안됩니다. 안됩니다. 이 재심 관련된 판례 나오죠? 판례 나옵니다. 밑에 재심 밑줄 그으시고 X 안된다. 절차 보죠. 방금 봤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된다. 경찰 되나? 경찰 안 돼요. 경찰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이 사람들도 안 되고, 근데 이 사람들보다는 경찰이 더 중요합니다. 경찰 안 된다. 자, 됐고. 자, 피고인, 피의자가 된다 했잖아요. 피고인, 피의자가. 그쵸? 근데 피고인, 피의자가 되는데 형사 입건도
형사 입건이 되어야 피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사 입건이 안 됐다는 거야.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므로 그렇죠? 청구권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방금 보았지? 방금 뭘 봤어요?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피의자 신문은 그 내용이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돼요. 자, 관할법원 나왔네요. 여기 나와있지. 수임판사라고. 그러니까 지방법원 판사에게 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 이걸 수임판사. 이지 법원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 청구 방식 나왔네요. 이것도 잘 나와요. 청구 방식. 빨간색으로 서면을 합니다. 구술하면 틀려요. 서면 또는 구술 이렇게 해도 틀려요. 저는 구술 들어가면 틀려요. 색깔 칠할게요. 자, 내용이 중요합니다. 또 내용이. 자, 방금 봤지?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5개 외우셔야 돼요. 한다. 그렇죠? 요 증인신문에 뭐가 포함됩니까? 증인신문에 여기도 증인신문이지 3번이 그렇죠? 그래서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증인신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왜 일로 들어오니까 그렇죠? 일로 들어오니까 이거 잘 나와요. 그리고 방금 봤지? 여기 2번 봤어요. 피의자 신문 안 된다. 피고인 신문 안 된다. 봤단 말이에요. 판례 체크하시고 여기 나와있지? 공동피고인을 증인신문하는 거 가능하다 했잖아. 방금 여기 위에서 그죠? 그 밑에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거 보전을 위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한 증인신문 조서는 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치? 여기 이티지란 말이야. 공동피고인을 증인신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 증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취지입니다. 자, 됐고. 자, 4번. 자, 결정 나와 있죠? 증거보전의 결정. 그렇지. 청구가 적법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냥 바로 증거보전 결정 때리면 됩니다. 별도로 어떤 결정이 필요 없고 그냥 증거보전 하면 됩니다. 근데 2번이야. 2번 체크하시고. 문제는 이 기각결정. 청구가 부적법하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기각결정 하면 되는데요. 체크 4번입니다. 이 기각결정에 대해서는요. 불복할 수 있나 없나? 할 수 있나 없나? 우리 보통 앞에서 체포, 구속할 때, 압수수색할 때 보통 수임 판사의 재판은 불복할 수 없다라고 배우잖아요. 항고 제한고 안 된다고 배우지 않습니까? 앞에서. 근데 여기서는 된단 말이에요. 3일 동그라미 치시고 항고 밑줄 항고가 가능하다. 유일합니다. 원래는 안 돼요. 안 되지만 이 증거보전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취지가 뭐라 했어요? 취지가 피고인, 피의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수임 판사가 안 해주면 이 둘은 보호받을 길이 전혀 없는 거야. 따라서 이 경우만큼은 수임 판사 결정이라 할지라도 항고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항고 가능하다. 기간은 3일 이내다. 이 두 가지 꼭 좀 알아두세요. 출제가 무지 잘 돼요. 잘 된다 했어요. 틀리면 여러분 손해예요. 자,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이 수임 판사지 법원이나 재판장과 똑같은 권한이 있어요. 똑같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밑에 소환이라든지 구인할 수 있고 법원이 행하는 압수라든지 수색, 검증, 감정, 증인신문에 관련된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준용이 되기 때문에 증인 같은 경우에 이 수임 판사가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돼. 출석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안 나오면 구인되는 거지. 자, 그런 내용이고요.
참여권 봐. 참여권. 증거보존 절차에서 압수수색, 검증, 감정, 증인신문할 때 검사나 피의자,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 조문이 밑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미리 통지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근데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시했을 때는 굳이 안 나오겠다는데, 그렇죠? 그때는 예외지만 이걸 빼고는 미리 통지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판례야. 판례 체크하시고. 요 판례 체크하시고. 무지 잘 나와요. 이 두 가지 판례. 이 두 가지 판례 꼭 좀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뭐라 했어요? 여기 통지해서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 했잖아. 근데 통지 안 했어. 통지를 안 해서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될 거냐? 참여 기회를 안 줬단 말입니다. 근데 피고인하고 변호인이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했어. 동의했다는 말은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다는 거야.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다면 색깔을 이걸 해야 되겠네요. 색깔을 참여해주지 통지하지 않아서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이 친구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쳤어. 마쳤다면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자 밑에 통지 안 했어. 통지 안 하니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지. 그치? 근데 여기서 바로 이 친구들이 바로 이의 신청해버리는 거야. 그 말은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랬을 때는 이거 증거로 못 쓴단 말이야. 증거로 못 쓴다. 응? 나중에 이 친구들이 법정에서 그 조서 진정 성립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역시 매한가지다.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는 말의 의미는 이 친구들이 이의 제기를 했느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 관련해서 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잘 봐두세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증거 보존 후의 절차를 가보면 자, 증거 보존 절차에 의해서 압수한 물건, 작성한 조서는 누가 보관하나? 누가? 여기 증거 보존을 한 판사가 소속한 이 법원에 보관합니다. 법원에. 그 점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사가 소속한 법원에서 보관한다. 자, 그 다음 자,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은 판사 허가입니다. 허가를 받아서 서류 증거물에 관련된 열람 등사를 할 수 있어요. 열람 등사를 할 수 있다. 이 판사입니다. 판사가 누구야? 수임판사. 수임판사. 법원의 허가가 아니고 수서법원의 허가가 아니라 수임판사입니다. 수임판사. 자, 증거능력 있을까? 있죠.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어요. 그게 311조야. 증거 파트에서 배웁니다. 이 증거 보존 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법관 앞에서 쓰여진 조서이기 때문에 100% 증거 능력을 인정해 줍니다. 됐고, 자, 판례 중요하죠? 이 판례 체크하시고. 자, 증인신문 조서가 증거 보존 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단지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렇죠? 증인의 증언 내용을 기재한 거야. 증인의 증언 내용을 기재한 것이지 증인으로서 증언의 내용을 기재한 게 아닙니다. 다만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한다는 전제하에 위 증인에게 이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반대신문 세모쳐보세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때 피의자 진술기재 부분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가 않는다. 왜? 반대신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한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해 줄 수가 있는데 반대신문한 것은 뭐다?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세한 것은 증거 파트 할 때 좀 나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